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와인 2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뭐 벌꿀 와인인데, 사실 벌꿀로 와인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1편에서는 제가 담아놓은 와인을 이제 보여드렸고, 2편에서는 이제 이론을 한번 해보고, 3편에서는 이제 직접 담는 거를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볼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는 막걸리 이렇게 저기 하죠. 농주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술은 삼국시대 전서부터 있었던 거고, 예, 그렇죠. 그런데 유럽이나 이쪽 저기에서는 쌀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담는 게 아니고, 과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주로 담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와인의 역사는 보면은 뭐 지금도 그 아프리카나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곡식을 씹어가지고 그걸 이제 항아리에 자꾸 여자들이 뱉죠. 그거를 뱉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발효를 쉽게 저기 하는 거죠.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저기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게 있어요. 아밀라제가 뭐냐 하면은 그 전분, 이제 이 전분은 이 다당류거든요. 당이거든요. 그게 당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뭉쳐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전분이라 그러는데,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아밀라제예요. 우리 침 속에 들어있는. 그럼 이 전분이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알코올이 생기고 가스가 생기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알코올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좌측 맨 위쪽에 보면은 이건 이집트 벽화에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씹어가지고 곡식을 씹어서 이제 뱉는 거죠. 뱉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술로 빚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걸러서 한 거고, 위쪽 중간에는 이제 원숭이나 이런 벽화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이 포도 와인을 이제 원숭이들이 이렇게 술을 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포도나 이런 거를 이제 먹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나무 이렇게 등걸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곳에 썩어서 이제 나무 등치나 이런데 이거를 두고 먹다 보니까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발효가 돼 갖고 술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포도 이걸 보면은, 포도를 이렇게 따서 보면 하얀 가루가 있어요. 우리 꽃감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하얀 가루가 있고 생기는데, 그게 당이거든요. 당이나 이제 이런 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저기가 돼요. 뭐가 되냐면은 발효 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순수한 포도만 갖고 와인을 담을 때는 그걸 씻어내면은 와인이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얀 가루가 있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담아야지 이 와인이 빨리 저기 되고 맛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유럽 동굴 벽화에서 저기 한 거고, 윗줄 우측 상단에도 이것도 이제 와인 담기 하는 그런 과정이고, 아래쪽 보면 이제 와인을 담았던 용기, 주로 이제 전부 다 이집트 벽화에 거의 나오는 그런 적이에요. 예, 그리고 이집트 벽화 속에는 우측 하단에 보면은 벌을 사육하는 과정,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고 한테통 같은 저기가 보이죠? 예, 그게 이제 벌을 키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와인이 유럽이나 이쪽 중동 이쪽에서는 와인이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어요. 뭐 몇천 년, 한 4,000년, 5,000년,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나 천주교 이런 데서 보면,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수 저기 하는데 와인이 나오죠. 거기서 피 같은 색깔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원시적인 발효주죠, 이게. 예, 발효. 그래서 보면은 재료는 거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바이킹 쪽에 저기 와인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야외나 이런 데에서 그거를 저기 하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씹어서 저기 했는데, 이제 그 현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주조방법을 한 건 이제 바이킹 쪽에서 좀 저기가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그쪽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저기 하고. 그래서 보면은 유럽에서는 이제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도 생기고 이러니까 첫날 밤에 결혼을 하면 첫날 밤에 신랑 신부한테 와인을 이제 이거를 미드라고 그러죠. 이게 저기 먹였는데 벌꿀을 이용해서 이거를 먹였는데 그러면은 부부가 뭐 술 기운에라도 뭐 좋은 밤을 이뤄가지고 바로 아기도 낳고 이런 저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왜 그 첫날 밤에 아기를 빨리 갖게 하느냐면 옛날에는 인구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왜 전쟁이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니까 그 자리를 빨리빨리 메꿔야 되니까 일례로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속설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시 히데요시인가요? 저기가 일본 자체 저기에서 지방 저기들하고 호족들하고 싸움을 워낙 많이 하니까 병사들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 남자구나. 남자가 원하면 여자들이 응해줘야 된다. 뭐 그런 법도 만들고 그래서 애를 많이 낳게 만드는 그런 법도 생기고 속설이기는 하지만은 세계에서 성씨를 가장 많이 가진 민족이 일본이에요. 일본의 성씨가 아주 다양해요. 밭에서 저기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은 밭전짤 쓰고 성씨가 그러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저기인데 지금 현대에서는 그러지 않지만은 여자들을 애 낳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애 낳는 기계 그런 형태로 취급을 하는 그런 저기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자료가 원시적인 저기는 발효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 벌꿀을 입에 머금고 우물우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뱉어서 이거를 이제 아까도 초도 얘기했지만 침 안에는 아밀라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당류를 당이죠, 그죠? 예, 우리가 꿀이 당이잖아, 그죠? 그거를 이제 먹이로 삼아갖고 그 과정에서 먹이로 삼아 소화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소효수가 나오면서 거기서 알코올이 생성되고 그리고 또 가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여기 보면 두 번째 저기 보면은 여기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이런 거 저기 해놓은데 그런 거 이제 해가지고 저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미들이 이제 벌꿀술을 지칭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술은 인류 최초로 저기 한 발효식품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발효가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인류가 이제 인간이 그거를 이제 워낙 머리가 좋고 하니까 그걸 이제 계속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담으면은 한 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게 허니문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긴 배경이 그거죠. 예. 보면 여기 저기 자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역인 노르웨이 등지에서 신혼부부가 결혼 후 한 달 동안 이술을 마시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꿀과 한 달, 예, 달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 이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허니문이라는 단어가 저기 하게 됐다, 이제 그런 거죠. 신혼 초에는 한 달 동안 이거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술을 계속 먹어가지고,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런 저기고. 이게 속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 우리가 허니문 하는 게 그런 적이죠, 그죠? 유럽 벽화 속에도 여기 와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벽화에도 그림을 색깔이 상당히 다양하죠, 그죠? 예, 색깔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발효에 작용하는 건데, 미생물 이 발효나 분해 이 과정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돼요.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미생물은 우리가 저기에는 뭐 청국장, 빵, 뭐 치즈, 술, 뭐 이런 게 저기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빵을 하는 건 효모균이 작용하고, 청국장은, 고초, 예? 그리고 치즈나 이런 건 유산균. 그리고 누룩, 이거는 이제 저기 효모균인데, 이거는 이제 된장, 술 뭐 이런 걸 담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유해균이 들어가면은 다 부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저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효하고 부패하고는 정반대 개념을 갖고 있어요. 발효라는 거는 어떤 저기를 다른 성질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인간이나 이런 데 좋은 역할을 해주는, 도움이 되는 이 저기를 작용을 해주고, 부패는 이제 나쁜 저기죠. 근데 이 부패균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썩혀가지고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작용을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예, 그런 저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기를 보면은 나중에 담을 때도 이제 보여드릴 테고, 예, 전번에 제가 담아놓은 거를 보여드렸을 텐데, 에어락이라는 게 있어요. 에어락. 에어락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바람, 공기를 에어라고 그러죠. 그죠? 락은 뭐냐? 그건 자물쇠라는 얘기거든요. 에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물쇠를 채워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저기가 에어락이 필요하냐면은 미생물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근데 각 미생물마다 조건이 다 틀려요. 예. 조건이 다 틀리는데, 저기가 되신다면 이런 거 저기 해가지고, 뭐 어차피 지금 동영상으로 저기 되는 거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 멈춤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다운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면은, 효모균 같은 경우에는 진자 포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거는 산소 요구량이 통성이에요. 그리고 현기성이라는 뭐냐 하면은, 공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저기가 있고, 포자, 이런 거는 호기성, 공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죠? 유산균도 통성, 현기성. 공기는 통하되 산소 저기는 좀, 저기 안 좋아한다. 예, 피하는 게 좋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종류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각 균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제가 한 게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저기 효모, 누룩이죠. 그죠? 요거는 술 저기 담는 거잖아. 그죠? 술이나 뭐, 고추장, 된장 이거 담을 때, 누룩가루를 넣든가 뭐 이런 거 저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거예요. 활성 온도는 요거는 이제 요 온도가 넘어가면은 사변한다는 거죠. 예. 여긴 분당이 이제 얼마큼 많이 분해가 되느냐 하는 그런 적이고, 그런 걸 한 거고. 그래서 벌꿀술, 미드. 요건 이제 보면은 양주 저기 하면 밀주 또는 복밀주라고도 하는데, 보면 일반적으로 6도에서 한 18% 정도 나와요. 와인은 뭐 저기지만 보통 우리가 벌꿀 와인을 담으면 한 17%. 평균치가 그 정도예요. 거기서 좀 낮을 수도 있고 좀 높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최대치, 최저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요 옆에 요건 증류기 저기예요. 술을 더 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술을 넣고 증류를 하는 거죠. 열을 가해서 위에 수증기를 모아가지고 하면은, 그게 술 도수가 더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알코올은 열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액체만, 물만 남고, 알코올은 다 증발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게 하는 거예요. 요건 보통 중력이고 일반 가정에서 조그맣게 쓸 때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저기 주류회사나 이런 데서는 좀 더 큰 걸 저기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빼갈이라고 그러죠. 중국산 빼갈. 뭐 이런 게 아무튼 증류주예요.
우리나라에도 증류주가 있긴 있죠. 그죠? 예,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는데, 소주는 희석식이니까, 그러니까 희석식은 뭐냐 하면은 주정을 갖고서 거기다 물을 타는 거죠. 그건 희석시키는 거고, 증류주는 틀려요. 예. 그래서 이 와인도 우리가 저기 하면 증류를 하면 좀 더 독하게 할 수 있어요. 뭐 40도, 50도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생성된 거에는 높아봐야 20% 미만인 거죠. 그죠? 예, 되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벌꿀 와인을 담기 위해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스트가 있어야 되고 혼합을 해야 되고 이스트를 이제 물에 풀어 가지고 해야 되고 근데 물에 풀을 때 뜨거운 물에 풀으면 안 돼요. 온수에다가 미지근한 물 우리 사람 체온 정도 되는데 이렇게 풀어야지. 왜 그러냐면은 이스트에는 효모균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열에 약해요. 뜨거운 데 하면 다 사멸해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뜻한 온수, 그래서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발효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술이 돼요. 일정 기간이란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안에 담은 요 용기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다 이 미생물이 다 먹어 없애고 나면 더 먹이 활동을 못 해요. 먹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발효 과정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용기는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구입이 가능해요. 보면 뭐 요거는 에어락이죠. 그죠? 에어락도 있고 금액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용기도 이렇게 판매가 가능하고, 예, 술도 하고 이제 이런 거 다 있어요. 뭐 병도 있고, 박스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건 마개 같은 거, 이것도 마개, 병도, 크기별로 다 되어 있고, 다 있어요. 용기. 요건 인터넷 들어가면은, 구입이 가능해요. 간단하게. 예. 이거는 뭐 여기서 저긴데, 궁금하시면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시면 돼요.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와인 용기 뭐 이렇게만 쳐도 아마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과일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영동에 가면은, 영동 저기가 뭐예요? 포도 와인이죠. 그죠? 포도 와인 뭐 이런 걸 갖고서 만들기도 하고, 지금 사과 와인도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런 건 한번 자료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또 다음에 담는 방법도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하셔도 되고, 발효 기간은 실온 24도. 에서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 왜 2주, 4주냐? 주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틀려요, 시간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미생물이 당을 먹어서 분해 다 하고 나서 먹이가 없어지면 멈추는 거죠. 그죠? 그 기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소분을 하는 거죠. 소분을 이제 병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성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그죠? 숙성을 시키면은, 맛이 든다. 숙성은 뭐예요? 맛을 드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발효 기간 끝나고 나서 숙성을 시키면은, 처음에 술을 담고서 발효가 끝난 상태에서 먹으면 맛이 좀 거칠어요. 근데 숙성을 시키고 숙성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맛이 확실히 틀려져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좋은 창고나 이런 데 저기 해가지고, 하면 숙성이 되는 거고, 도구는 이제 발효조, 통이죠. 그죠? 그리고 에어락. 이게 필수적이에요. 예. 근데 재질은 필요 없고, 재료는 뭐냐면 물 3리터. 이게 이제 기본적이에요. 물을 3리터 정도 썼을 때, 꿀은 750ml. 예, 그렇게 하고, 양조 이스트 2g. 청정제라고 그랬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물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물하고 이스트잖아. 그죠?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 이스트가 분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이 분말이 떠다니는 게 육안으로 보여요. 그래서 요걸 이제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기 위해서는 젤라틴, 요런 게 벤토나이트, 아니면 북한 청정제. 이런 게
그 인터넷에서 다 판매가 돼요, 이런 게. 그리고 벤토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양이 그 똥 싸는데 이런데 저기 하는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물, 꿀, 이스트 세 가지로만 이루어진 그 저기니까 굳이 청정제는 사용하지 않아도 크게 탁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두고서 요거 우열을 이렇게 따로내면은 요게 침전돼 가지고 요거 이스트 저기가 분말 같은 게 이렇게 침전돼 가지고 맨 끝에만 남아요. 흔들지 않으면 저기 돼. 그래서 크게 탁하지 않아서 크게 필요는 없는데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일즙을 첨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때는 물량을 줄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은 물량을 놓고 이거를 넣으면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당도를 측정하는 게 브릭스라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포도주 담을 때도 지켜야 될 게 이 포도의 당도가 24브릭스 이상이 돼야 돼요. 그거 이하가 되면은 발효가 안 되고 부패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야 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김장을 담는데 소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얘가 썩어버려요. 예, 그렇듯이 이거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제 기본적인 부자재는 와인병, 콜크마개, 소독용품, 계량컵, 사이퍼, 알코올, 이동 호스 이런 거. 예. 알코올 도수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팔아요.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거를 구입이 돼요. 얼마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복잡해 그런 건 아닌데 간단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조법에는 물을 한번 끓여서 식힌 후에 이제 꿀을 잘 섞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나쁜 미생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발효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미생물이 사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나쁜 유해균이 첨가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사멸해 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을 소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기하고 또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식초와 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흔들어서 이렇게 저기 하면 돼요. 그런데 플라스틱 용기에는 끓는 물을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 찌그러드니까. 그죠? 근데 유리나 금속 재질 같은 게 이제 끓는 물을 해서 세척 소독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요. 그래서 해가지고 물을 이제 원하는 양,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에서 재료에서 물을 3리터 이 배수를 한다면은 꿀은 얼마예요? 1,500이죠. 그죠? 예. 1,500. 예. 그래서 우리가 저기 하면 꿀 한 대라고 그러죠. 그게 2.4kg인데 예, 그게 이제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저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약 2리터 정도 잡으면 돼요. 그래서 환산하면 돼요. 환산하면은 보통 꿀 한 대를 잡는다면은 물은 한 8리터 정도 요 정도 계산하시면 쉬울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 하는데 여기서 처음에 이제 소독을 하고 발효조 저기에다가 이제 물을 넣고서 이스트를 녹이는 거예요. 이스트를 충분히 저어서 이스트를 다 녹이는 거예요. 이거 잘 녹아요. 근데 찬물에 하면 잘 안 녹는데 약간 체온 정도의 따뜻한 물에 예, 끓는 물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40도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이하에서 사람 체온 모든 미생물은 인체 온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가장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인체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모든 세포나 이런 게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정 온도예요. 거기에서 저으면 잘 녹아요. 그리고 이제 발효조를 서늘한 곳에 보통 24도 저는 저기 30도 미만 여기에서 발효시켜도 돼요. 그래서 최소 22도, 최고 28도, 습도 60, 70% 이건데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요 정도의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예, 그 정도 저기 하면 되고 이게 저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잘 저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공기가 대충 좀 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2, 3주 동안 두고 그리고 온도 습도 이거를 유지해주고 한 번씩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통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빙빙빙빙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섞이게 도와줘요. 예, 나중에 이제 소분을 했을 때 병당 설탕을 뭐 약 10g 정도 넣는다. 이거는 이제 탄산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탄산 발효 후발효를 도와주는 거죠. 그죠? 예, 요건 이제 소분했을 때. 그리고 저기 하면은 과일향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예, 담은 최종 용기에 그러니까 소분한 이런 병에다 소분한 후에 조금씩 첨가하면은 나중에 진한 향을 맛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저기가 있고 발효시킬 때 첨가를 하면은 이게 이제 향이 약하거나 안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최종 병기 소분할 때 넣는 게 나중에 먹을 때 그 향이나 이런 거를 맛을 좀 더 진하게 느끼고 싶으면은 소분할 때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여기 한 10g 정도씩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뭐 젤라틴이나 이런 젤라틴 같은 건 젤라틴이 뭔지 잘 아시잖아. 그죠? 예, 요거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저기를 식물을 이제 끓여가지고 그걸 저기 했는데 보통 젤라틴 같은 건 뭐를 저기 해요? 돼지 껍데기나 이런 데서도 젤라틴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렇듯이 바다 저 식물 저기 한 게 있어요. 거기서 시중에서 팔아요. 음식 재료 식당이나 제과점 저기를 식자재 공급하는 업체에 가면 이 젤라틴을 팔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하는 거죠. 예. 중탕을 한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중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저기를 하죠. 캔을 만들어서 저기 할 때 그걸 한 번씩 다 막고 나서 한번 끓이죠. 그래요. 이 뜨거운 물을 통과시키게 하죠. 그 안에 미생물이 있는 게 다 사멸하게끔. 그런 발효를 멈추게 하는 거죠. 발효가 만약에 혹시라도 발효가 진행되면은 가스가 생기기 때문에 병이 폭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를 보면은 생막걸리가 있고, 이동 막걸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멸시킨 막걸리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생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뚜껑에 안에 패킹이 들어있는데, 거기 구멍이 조금씩 뚫려 있어요. 가스가 빠져나가는 그 공간을 설정해 준 거죠. 그죠? 그런데 전부 다 저기 한 거는 중탕을 거쳐서 미생물을 사멸시킨 거는 꽉 막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장기간 보관이 돼요.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될 때에는 생막걸리는 안 돼요. 수출이 불가능해요. 전부 다 미생물 사멸시킨 그것만 내보내요. 그래서 시중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는 생막걸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기가 유통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먹을 수 없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이제 처음에 막걸리를 담을 때에는 그게 원액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진땡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상당히 알코올 도수도 높고 그래요. 근데 그걸 소분 과정에는 물을 타요. 도수를 맞춰. 7도, 8도 되게 도수를 맞추는데 10도 미만으로 아마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발효 조건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얘가 뭐가 돼요? 식초가 돼요. 예, 식초. 그래서 가정에서도 막걸리를 이용해서 식초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들 해요. 식초 과정을 들어가면 위에 맛 같은 게 형성되죠. 그죠? 끈적끈적한 맛 같은 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식초가 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자연산 식초는 전부 다 그렇게 발효를 시켜서 만드는 게 식초예요. 뭐, 품질은 그래요. 예. 밑에 품질은 먹는 김이 좋고, 탁한가 맑은가에 저기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나눠 먹기, 아니면 뭐 선물을 하고 이런 저기니까, 크게 저기 하지 않아도 돼요.
효모가 없이도, 그 효모라는 얘기는 뭐 이스트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스트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떼지 와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 효모 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꿀은 발효가 잘 돼요. 근데 이스트를 안 넣고 와인을 담아도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 예. 거기에서 과정이 이스트가 생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효모가 생성되는 과정, 뭐 여러 가지 하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그래요. 좀 어려워요. 까다로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모를 첨가하는 건데, 이렇게 효모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옛날 맨 앞에 얘기했던 원숭이가 이 포도를 따다가, 포도에는 효모가 있어요. 자체 하얀 분가루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게 효모예요. 예. 그런데 그게 만약에 다 씻어버리면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까다롭고 그런 건 전문가들이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에어락 없이 하는 요런 이제 이평 요렇게 마개를 맞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틀려요.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에어락 없이도 할 저기가 있어요. 요런 풍선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거는 거예요. 위에다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꽉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왜 풍선을 하느냐? 이 풍선은 가스가 생기면은 병보다 풍선이 약하거든요. 그죠? 그럼 풍선이 부풀어 올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저기가 있어요. 병이 깨지지 않는 거죠. 그릇이 용기가.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부풀면 그 안에 가스를 빼버리는 거죠. 빼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씌워 놓으면은 가스가 또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아요. 꼭 에어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야 맛이 제대로 나는 거다. 김치 같은 경우에 가정주부들은 잘 알아요. 김치를 끄집어내서 뚜껑을 열고 외부에 두면은 우리가 군둥내라고 그러죠. 군내가 난다고 그러죠. 예,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공기하고 접하는 저기를 될 수 있으면 없게 만들면은 그런 냄새가 안 나고 맛도 안 나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과일로 이렇게 첨가를 해도 돼요. 요런 과일을. 요건 멜로멜이라고 그러는 건데, 예. 요건 이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멜로멜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 정답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이제 더 첨가해서 해도 돼요. 과일들은 미리 까서 얼린 다음에 발효주에 꿀물과 함께 투입하는 게 좋고, 과즙을 이용해 더 효율적이에요. 예, 과즙을 이용하면 좋아요. 예, 제가 1편에서 과즙을 넣은 걸 보여드렸죠. 그죠?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메세글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건 과일을 이용한 건 멜로멜이라고 지칭하고, 예, 요거는 메세글린인데, 허브나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즉시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흔히 하는 게, 뭐예요? 국화꽃, 국화주라고 그러죠. 그런 게. 예, 하고 일정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솔잎도 넣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담는 걸 멜로멜이라고 그래요. 메세글린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브라곳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 맥주를 만드는 데 쓰이는 이 호흡, 몰트와 호흡 이런 거를 꿀과 함께 하는 거를 블라곳이라고 저게요. 좀 까다롭죠.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이런 걸 이용해도 된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숙성에서 상태 변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진동이나 온도 변화,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는 건 안 좋다 그거죠. 예, 그런 저기가 있고, 평균적으로 한 8도씨. 그게 좋고, 예. 크게 우리가 이런 거는, 전문가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거 이제 참고하면 좋고요. 예, 이렇게 숙성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이 외국 이렇게 저기를 해요. 이 처음에 숙성 기간이 왜 필요하냐면은 갓 빚은 와인은 사람으로 치면 어린이와 같은 시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자꾸 나이가 먹고 그러면 성숙해지죠. 그죠? 사람다워지는 거죠. 그죠? 예, 그렇듯이 숙성을 거치면은 술다워지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뭐, 5, 6천 원, 돈 만 원도 안 가는 와인일지라도 이게 50년이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이러면 맛이 몇백만 원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숙성 기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와인에서는 숙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막걸리나 이거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고, 하지만은, 와인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성이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숙성한 고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음식을 만들면 좋거든요. 예. 음식을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와인에다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를. 아니, 이 소고기, 돼지고기, 뭐 삼겹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재워놓는 거예요. 요걸 뭐 하루 저녁이든지 이렇게 24시간에 이렇게 재워놓고 요리를 하면 상당히 더 맛이 있어요. 그냥 일반 저기보다는 이렇게 또 와인이 무슨 와인이냐에 따라 가지고 맛의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벌꿀 와인 같은 경우도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맛있게, 예, 우리 어차피 벌 키우는 농가들이니까 벌이나 이 꿀을 이용해서 와인을 담아서 이렇게 저기에서 요리해서 먹으면은 일반 저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수육이라고 그러죠. 김장 담고 나면 이제 수육도 만들어 먹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맥주나 소주를 붙여 물을 안 붓고 맥주나 소주를 저기에 넣고서 수육을 끓여 삶으면은 상당히 저기도 안 나고 눈내라고 그러죠. 돼지 특유의 냄새 같은 그런 저기도 없고 상당히 맛있어요. 근데 이 벌꿀 와인을 넣고 이렇게 수육을 만들면 상당히 맛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술을 이용해요. 주방이나 이런 데서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시는데, 요리용 술을 파는 데가 있어요. 팔아요.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와인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각종 음식 하는 데다 이렇게 넣어도 상당히 맛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와인이 나중에 술을 담고 나면은 단맛이 나느냐 하면 단맛은 없어요. 왜 단맛이 없느냐? 미생물이 당을 다 분해해 버렸거든. 다 분해해 가지고 이게 단맛이 사라져요. 술맛만 나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이미 다 당이 분해가 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큰 저기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당이 아니고 당을 다 분해해 버린 거니까, 당뇨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넣고 하면 맛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요렇게 이 수육을 만든 거죠. 그죠? 예, 수육 요렇게, 그리고 해서, 제가 요거 만드는 방법을 이제 레시피를 좀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육. 그냥 이 레시피가 없더라도, 이걸 참고 안 하더라도, 요거 그냥 할 때 이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썰으면 돼요. 와인을 넣고서, 전부 다 식객에서, 와인을 물을 1리터가 필요한데 와인 1리터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물하고 희석시켜서 넣으시면 돼요. 적당량 넣으셔서. 그렇게 하면 맛있어요. 예. 굳이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죠? 예. 내 식성에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아주 상당히 맛이 고급스러워져요. 아주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그래요. 예. 요것도 와인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예. 이렇게 불고기죠. 그죠? 불고기도 해서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건 이제 와인 술안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와인을 첨가한 술안주를 만들어서 와인을 마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삼겹살을 찌맨 거죠. 와인에 이제 그 해가지고서 재워가지고, 버섯 요리, 닭 요리, 그리고 홍합찜 이런 거 할 때 와인을 첨가하는 거죠. 좀 첨가 여유 있게 첨가를 해가지고 해보면, 상당히 맛있어요. 일반 뭐 저기 하는 것보다 어떤 먹으면은, 전문가가 한 요리인데 이런 식으로 이 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저기 다양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저기 할 때는 와인 조림, 소고기 조림을 할 때 와인을 좀 넣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닭도리탕 할 때도 와인을 좀 넣고 그러면은 이게 왜 좋으냐면은 어떤 거는 이 앞편에 1편에서 보여드렸듯이, 거기다 이제 포도즙을 넣고서 이렇게 담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색깔이 더 진해지는 게 이렇게 아주 때깔도 뭐 있고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음식은 눈에도 맛있어야 돼. 입에서도 맛있어야 되지만 눈에도 맛있어야 돼. 그래서 맛있게 보여요. 그래서 와인 삼겹살 구이도 하고 새우 구이도 하고 샐러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저기 하면은 갑작스럽게 손님이 왔을 때 참외나 이런 거 저기 했을 때 이런 샐러드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살짝 저기가 다른 게 첨가되지 않은 벌꿀 와인은 거의 뭐 미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살짝 해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맛있어요. 안주. 해가지고 와인 안주도 만들고 연어 마리 같은 거. 요거 이제 와인 안주. 죄송한데 요것도 와인 안주예요. 이런 식으로 안주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요렇게 홍합 요리도 하고 저기가 수육도 할 수 있고 그 제과 제빵에서는 술도 저기 하면은 이렇게 머핀도 만들 수 있고 피자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돼요. 떡볶이도 할 수 있고 닭가슴살 요리, 치즈 요리 뭐 이런 거 토마토 저기 그런데도 와인을 다 쓰면 참 좋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맛의 변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남은 피자 만드는 건데 라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피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피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론만 저기 해드렸는데 나중에 다음 편 저기 되면은 제가 직접 담는 거를 시연을 한 거를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육농가에서도 그러니까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꿀을 걸르고 남은 저기가 슬러지가 찌꺼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담으면은 흔히들 이제 소주를 넣고 그냥 그거에다가 소주 붓고서 이렇게 그걸 술 담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술 담은 게 아니고 소주하고 혼합을 해 놓은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직접 담은 거예요. 직접 담은 적이기 때문에 이 발효를 시켜서 담은 거기 때문에 맛도 그런 소주 맛이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 술 맛이 나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버리고 뭐 해는 거보다는 이렇게 잘 활용해 가지고 이웃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뭐 고객들한테 좀 하나씩 이렇게 선물도 해보면서 꿀을 갖고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거를 홍보를 하면은 그거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은 이렇게 마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저기가 뭐랄까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꿀을 많이 좀 판매도 하시고 뭐 고객 선물로도 가능하고 근데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판매는 안 됩니다. 판매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주세법에 걸리기 때문에 잘못되면 벌금에 맞고 잘못되면 어디 가서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신다면은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갖고 담으시면 됩니다. 3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